자, 895번 한번 해보자. 뭐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a-b의 값 중 큰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식을 써보면 수학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어려워지면은 항상 개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공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중근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따르면 중근과 관련된 파해법은 마지막 단원에 하나 나와요. 판별식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직 모르죠. 그럼 배운 게 뭐가 있어? 중근을 가질 때에는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러면 주어진 식, 좌변에 있는 요 1차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밖에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최고차 계수가 1일 때 공식 쓸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은 제곱과 같다. 자, 요거 하나 배웠죠. 요거밖에 없잖아, 쓸게. 그럼 a제곱이지 우변이? 그래서 식을 봤더니 잘 봐라. 일단 개념에 의해서 이거를 정리했는데 항상 어려운 문제는 내가 뭔가를 썼으면 이거를 더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 다음 과정이 뭔지가 안 보이니까 막히는 거야. 이걸 알았다 쳤을 때. 그럼 이게 뭔지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a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치? 무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왜? A에 관한 2차항이 있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2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럼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해구하는 거라며. 해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이거 첫 단원이야. 해구하는 거 뭐밖에 공부 안 했어? 인수분해. 그죠?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야. 알았죠? 논리 과정대로 탁탁 하는 거야. 방정식은 해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해 구하고 있잖아. 처음 하는 얘기 아니지 우리. 자, 따라서 A는 1 또는 자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둘 중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을 지어야 될까요? 되는 게 있나요? 얘는 안 된다 또는 얘는 안 된다 근거를 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살짝 비슷한 거 앞에서 문제 이런 거 있었지. 최고차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긴장하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기억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고 했죠.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안 되지. 왜? A가 1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기억나죠? 근데 이런 경우만 이게 제외되는 거지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그건 편한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단 1이나 3이나 제외될 건 없는 거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a-b 값 중 가장 큰 값을 계산해.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요? a-b 값이 하나가 아닌 거야. 여러 개가 나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a가 1일 때 b를 찾고 a가 3일 때 b를 찾겠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a가 1이면 자 주어진 계산한 a 값은 원래 개수들이었잖아. 여기 개수들.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뭐를 할 수 있어? 둘 다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왜 대입하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야? 니네가 찾은 a는 1 또는 a는 3은 방정식이 해야 맞죠? 근데 주어진 식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조건이자 관계식이야. 선생님이 관계식은 대입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넣은 거야. 딱 맞춰서 풀겠다라는 거야. 자, a에다 1 넣어봤어요. 이렇게 되죠? 지금 하는 건 사실 검산도 되는 거죠. 왜? 집어넣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까지 가능한 거죠. 자, 가능하지? 했더니 무슨 분을 가져? 마이너스 1이라는 중분을 갖고 그게 문제에서 B값인 거지. 자, 따라서 여기에서 A 빼기 B였죠? A 빼기 B는 1 빼기 빼기 1이니까 2네. 자, 됐어요? P 맞지? 응.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3이면 자, 식에 넣어보세요. 자, 3 넣은 거잖아? 그러면 6x 12 빼기 3이니까 9가 되니까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맞죠? x 플러스 3의 제곱.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또 얘도 뭐라고 써야 돼? 중근 갖는다 써야 돼. 그게 이제 문제에서 B값이죠. 그럼 여기에서 a-b는 뭐가 되는 거야? 3 빼기 빼기 3이니까 6이네. 자, 그러면 가장 큰 a-b 찾는 거니까 이게 답이겠다. 자, 해볼 만한 문제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가 안 보이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막히는 거.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몰라서 아예 쓸 생각조차 못했다면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면은 아 내가 저걸 몰랐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반성을 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하나 풀어줄 때 내가 뭐 위대한 강사는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언 내지 지적을 하잖아. 그럼 이제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수학 느는 방법 쉬워. 저번에 틀렸던 거 이번에 맞으면 돼. 그게 다야. 그래서 복수 프린트 하는 거야. 알았지? 틀렸던 걸 자꾸 틀리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뭐가 원인일까? 저는 바보라서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알았지? 자, 정리 얼른 해봐. 다음번 해줄게. 혹시 집에서 선생님 영상 보다가 부모님한테 내 영상을 보여드리니? 그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데 아니면 우연히 와서 보셨거나. 아니 그 숙제한다는 놈이 응? 숙제한다는 놈이 유튜브 본다고 혼났어? 유튜브 본다고 내 거 보는데? 네. 그럴 수 있지. 쌤, 핸드폰으로 봤지? 아니 패드 패드면 안 그럴 텐데. 화면에 초록색 화면 나와서 그런 생각 안 하실 텐데. 그렇게 말하시다. 그래서 그냥 그래? 살짝 아니 핸드폰으로 본 애들은 그렇게 혼난 적이 있는 애들이 깐깐 애도 있었어. 아 자세가 유튜브 보는 자세니까. 내 거 본다고. 그랬더니 있었는데. 보여주지 마. 부끄러우니까. 알았지? 부끄러워. 그렇게 보여주는 애들이 가끔 있다. 1학년 애들. 얘는 1년 후배들. 유튜브 영상 보는데 내 얼굴 나오니까 신기한 거지. 아는 사람 나온다고. 되게 애들 단순하더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한테 막 패드 들고서 이렇게 보여줬대 이렇게. 우리 쌤이 이래요 이러면서. 아빠한테 진짜. 밥 먹고 있는 거. 아, 창피해. 그러지 마. 자 다음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분을 가는데 쟤랑 똑같은 거야. 배운 거 뭐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얘도 최고차항에서 1이에요. 그럼 공식 바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 쓸 수 있지. 자 그럼 우변이 4분의 a제곱이니까 10을 정리하면 자 관측이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는 했어야 된다는 거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그럴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왜 하필이면 B를 두 자리 자연수라고 줬을까요? 자 이것도 우리 예전에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 있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은 거 풀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문제에 있는 문자가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숫자에 조건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었지. 왜 자연수도 아니며 그냥 두 자리 자연수라고 줬을까? A는 그냥 자연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숫자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그 다음부터는 숫자 감각이야.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찍어야 돼. 그럼 가장 큰 자연수 A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생각해보자. A도 자연수고 B도 어쨌든 자연수잖아요. 그럼 자연수의 제곱이고 이건 자연수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16 곱하기 B 자연수니까 얘도 결국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라는 거지. 숫자 감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B는 두 자리 자연수인데 결국엔 A도 자연수인데 좌변이 자연수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A 값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으세요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살짝 1학년 거 한번 생각해봐. 니네 제곱수의 특징 기억나? 자연수 제곱. 소인수 분해하면 지수가 그렇죠. 또 몇 함이지만 약수의 개수는 홀수 개였어. 1학년 거잖아. 1학기 잼민이 시절에 공부하고. 그치? 그거 써놓고 봐. 16 곱하기 자연수잖아. 물론 두 자리 자연수. 그랬더니 자연수의 제곱, 즉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걸 거냐는 거야. 그리고 가장 큰 거잖아. 그럼 하나가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16인데 16은 뭐 2의 4제곱이냐? 여기에 두 자리 자연수를 곱해서 자연수의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지수가 짝수면 된다며.
지수 짝수잖아. 괜찮네. 그럼 여기 두 자리 자연수를 뭔가를 넣어서 어쨌든 자연수의 제곱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넣어야 될까요? 좀 찍어야 되겠네.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한번 해봐봐. 81? 9의 제곱? 물론 3의 4제곱이니까 지수 짝수지. 가장 큰 거. 그럼 생각해봐. 단순 논리. 가장 큰 A 물어봤지.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B도 가능한 한 큰 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결과물이 얘도 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지수가 짝수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태연이가 말한 게 맞나? 그럼 돼 이러면? 99, 81이잖아.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 합시다. 그냥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자, 6의 이거 지수 방식 쓰면 6의 4제곱이죠? 자, 6의 4제곱인데 제곱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36의 제곱이지. 6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맞죠? 됐네. 자연수의 제곱 됐잖아. 될 수밖에 없지. 왜? 지수가 짝수면 무조건 제곱수만. 됐니? 자, 따라서 얘는 36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숫자 감각으로 찾아야 돼. 공식이 아니야. 뭐 공식은 지수가 짝수이다. 요거에 의존해서 푼 거죠. 잘 맞춰야 돼. 맞아 떨어지는 걸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A 값은 36이겠다. 5번이네요. 그래서. 네. 3번. 3번에. 네, 3번이요. 배고파서 숫자도 못 알아보네. 자, 우리 요거밖에 없잖아. 같이 해. 정리 한번 해보고. 다 적으면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B단계 우선 풀고 오늘 시간이 나오면 아까 C단계 숙제 나간다 했잖아. 그거 나랑 이따가 몇 개 골라서 풀어보자. 자, B가 우선이야. 자, 다 적었죠?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일단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결국엔 이거였지.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 했을 때 좌변은 완전제곱식, 우변은 숫자. 요 모양으로 정리하면은 요 안에 있는 게 무조건 누구의 제곱근이야? 숫자의 제곱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얘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완전제곱식인데 앞에 개수가 하나 곱해져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순해. 내가 말로 이렇게 얘기했잖아. 좌변은 완전제곱식, 우변은 숫자인데 괄호 앞에 사실 아무것도 숫자가 없지. 그럼 이 모양이랑 얘랑 좀 다른 거야. 괄호 앞에 5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넘깁니다. 좌변에서 우변으로. 등식의 성질 쓰는 거죠. 그럼 좌변은 순수 완전제곱식이고 우변은 숫자밖에 없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x-3이 누구의 제곱근인 거야? 5분의 a의 제곱근인 거잖아. 자, 따라서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5분의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물론 유리화도 해야 돼. 분자분모의 루트 5를 곱해서. 자, 그래서 일단 x를 찾으면 이렇게 되는데 5분의 a.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남아있죠. 두 근의 차가 4래요. 자,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큰 근은 누굴까요? 당연히 플러스 한 개 더 크겠지. 마이너스 한 개 더 작겠지. 자, 따라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란 말이야. 자, 큰 게 누구야? 플러스 루트가 큰 거고 마이너스가 더 작은 거죠. 마이너스 루트가 더 작은 거죠. 자, 이거 계산했더니 4가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하자. 3이 날라가고요. 마마 뿌리 되니까 루트 2개 있는 거 맞니? 그럼 2루트죠. 2루트. 그럼 2 날라가는 거 이해됐니? 이렇게 되죠. 자, A 찾는 거지? A 어떻게 찾아? 이건 이제 제곱근 문제잖아. 루트 불편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변 제곱했다. 이렇게 5분의 A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좌변, 자 우변은 4니까 5분의 A가 4다. 5분의 A가 4야. 자, 그럼 A는 얼마야? 20 나오죠, 20?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뭐 개념도 쓸 때 크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괄호 앞에 숫자 있으면 넘기시면 돼요. 그냥 넘겨서 좌변은 순수 완전 제곱식만 있게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다 적으면 다음 문제. 다음 유형은 의외로 잘 틀리는 게 대표 문제야. 이거 시험 문제로도 잘 나오거든. 별표 쬐끄맣게 쳐놓고 집에서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 그 뒤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줄게. 자, 요거 합시다. 자, 완전 제곱식 있어. 중근을 갔는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문제 풀어봤을 때 경험했던 게 이거 아니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해를 구했는데 해를 5번, 6번 구해봤어요. 노트 정리하면서 해봤더니 뭐를 겪었어? 인수분해가 진짜로 안 되는 식은 저 방식으로 해를 구하면 무조건 루트가 생겼다. 맞죠? 그럼 거꾸로 굳이 저 방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 방식 또는 뒤에 나오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하면 루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거 좀 기억나야 돼. 근데 중근이래. 네. 중근 x는 a를 갖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생각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걸 그냥 순수하게 해를 구하면 x-2가 누구의 제곱근이냐면 요것의 제곱근이란 말이야. 따라서 x-2는 k-5의 제곱근이에요. 뿔마 루트를 쫙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해를 구해봤더니 x는 이 뿔마 루트가 된단 말이야. K가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정리하면 해는 저렇게 나와. 근데 이게 중근이 돼야 되는데 야, 중근 항상 우리 앞에서 구했을 때 어땠어요? X는 1 또는 2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해가 나왔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지. 중근이 아니지. 그럼 중근은 겹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중복돼야 되는 거야. 물론 개수는 두 개고 종류가 하나인 게 중근이라고 그랬어. 헷갈리면 안 돼. 자, 근데 이 표현은 중근이에요?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놨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중근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간단해. 이게 없어지면 돼. 왜? 그럼 앞에 2밖에 안 남잖아. 그럼 딱 하나니까 중근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언제 0이 돼? 이건 루트 개념이잖아.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이면 빵이잖아. 이때만 빵이잖아. 뭐라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일 때만 0이었단 말이야. 루트 0은 0이었죠. 자,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 k-5가 0입니다 라고 해서 k를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k가 그래서 5고 중근도 찾는 거구나. 자, 5 집어넣으면 날라가니까 중근 뭐 나오는 거야? 2 나오는 거지. 자, 중근 2 바로 써있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a 값이 2고 k 값이 5니까 k-a 하면은 3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푸는 건 이렇게 하면 돼. 중근의 의미를 가지려면 뿔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루트가 지워져야 돼. 그래야 2밖에 안 남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근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조금 미묘하게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거 저번에 노트 정리할 때 한번 넌지시 보여준 건데 이게 중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중근 가지는 케이스를 경험한 건 다 이런 종류였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엔 0이었다. 기억나지 이거?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 방정식은 무조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랑 얘를 갖다 줘. 좌변은 완전 제곱식인 건 똑같은데 우변엔 얘가 거슬려. 왜? 0이어야지 중근이었거든. 는 0이어야지 중근이었거든. 근데 얘는 0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죠. K가 뭐냐에 따라 다른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우변에 있는 저 녀석에 거슬리는 이 녀석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K-5가 0입니다 라고 해도 돼요. 과거의 경험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야.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원칙은 이거거든. 원칙은. 자, 그래서 K가 5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풀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K가 5잖아. 그랬을 때 식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냥? 이건 풀 수 있잖아. 중근 갖는다는 거 우리 아니까. 그래서 x는 2 중근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편법 아니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는 0으로 된 완전제곱식은 무조건 중근 간다라는 경험에 의해서 이 녀석을 강제로 0으로 바꾸고 그러기 위한 K값을 찾은 거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방면으로 경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후딱 정리해보고 하나만 더 하고 시작. 그래도 근해 공식 전까지 해야지 우리. 쉬는 시간 맞추고 이제 근해 공식 연습 좀 해야 돼요. 자, 됐죠? 근해 공식 앞에 썼던 개념 노트 정리한 게 이거였지. 모든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이 섞여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했어? 니들이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게끔 나온다 했죠? 그게 유형 3번인데 책이 좀 너무 쉽게 나왔어. 왜냐면 저번에 해보니까 변형을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처음에 뭐 했었어요? 1이 아닌 숫자로 양변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나눠버려서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바꾼 다음에 식변형을 했죠? 과정 하나 추가된 거지. 그치? 근데 거기 있는 문제를 보면 대표 문제도 최고차항에서 1이고 958도 1이고 959는 식 전개해 보면 또 1이야. 해보면 960번도 1이야. 961번도 1이야.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누기 하는 게 얘는 없어. 오히려 뒤에 있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난이도를 좀 낮춘 건지. 아무튼 우린 알잖아. 양변을 1이 아닌 숫자가 있을 때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닌 숫자가 있을 때 양변을 나눠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 기억하시고요. 뭐 그냥 요거 하나 해보자. 요거. 자,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지. 자, 그럼 뭐 했었어? 최고차항에서 1이기 때문에 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또 써먹은 거죠. 그게 뭐였냐? 함수함이 뭐가 필요했다고? 1차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했었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였잖아. 자,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x 더하기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있는 20은 이 녀석과 관련이 없으니까 2항에서 더하기 해줬었죠. 자, 그럼 25 빼기 20이니까 5가 되는 거지. 자, 그랬더니 앞에서 풀었던 저 유형하고 모양이 완전 똑같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돼. x 더하기 5가 5의 제곱분인 거잖아. 그래서 얼마? 루트를 써주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5 얼마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원하는 거 구해봅시다. 자, 완전제곱식꼴로 변형했대요. 자, 그럼 ABC 찾아야 되나봐요. 그럼 A가 자, 이거 지울게. 요게 A가 되죠? 그 다음에 요게 B가 되죠? 그 다음에 해가 X는 C 또는 D래. 그러면 해는 이거잖아. 근데 문제 잘 보면 맨 마지막에 C보다 D가 더 크다고 돼 있어. 자, 그럼 이거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두 개 같이 쓴 거니까 값만 잘 찾으면 돼. 굳이 쓰면 이거 또는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복부일 때는 그냥 합쳐서 써도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 D가 더 큰 거니까 플러스 루트가 더 큰 거죠. 마이너스 루트보다. 그래서 이게 D고 이게 C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지저분하게도 좋다. 자, A, D, B, C래요. A, D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5 루트 5고 더하기지. B 곱하기 C. 자, B 곱하기 C. 그쵸? 자, 그럼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워지는 거 뭐 지워져? 루트 지워지고 마이너스 50만 남죠. 계산하면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변형하는 걸 훨씬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문제 퍼주는 거야. 완전 제곱식 변형하는 걸 처음에 애들이 계산을 못하지. 저건 제곱근 따지는 거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쉬었다가 하자. 10분 정도만. 자, 근해 공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일단 노트 정리하면서 근해 공식은 좀 일단 확인을 했고, 원래 선생님이 근해 공식 외워오라고 그냥 한 20번씩 베껴 써오라고 내가 원래 시키는데, 그거 20번 쓰면 손모가지가 날아가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안 시켰어 이번에. 근데 문제 풀면서 일단 안 외워진 사람은 책에 있는 걸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되, 자주 보면서 외우세요 일단은. 알았지? 그렇게 좀 하시고. 자, 일단 오늘은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다양한 시선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함축한 게 근해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 전에 했던 방식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 근해 공식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일단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거 원래 뭐 필요한다고 했어?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누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수분해가 되려면. 그래서 여기다가 1차의 개수의 절반인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다가 이렇게 더하기를 한 거였잖아. 그랬을 때, 자, 괄호친 이 부분만큼만 완전 제곱식으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더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4번 필요 없는 애니까 우변으로 넘겼더니 16 더하기 3이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4가 19의 제곱근 맞아? 그래서 뿔나 루트라고 써서 해를 구하면 돼.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계산을 했다 치자. 두 번째는 이제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근해 공식 바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식을 보니까 1차 개수가 짝수다? 자,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뭐를 쓸 수 있었어? 짝수 공식도 쓸 수 있었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근해 공식으로 하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근해 공식 뭐였지? 보면서에 위에 써 있어. 2a분의,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옛날에 이렇게 해줬어. ABC가 뭐였어요? A는 1차항의 2차항의 개수고 B는 1차항의 개수고 C는 상수항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공식에다가 넣는 연습을 했는데, 사실 저렇게 하는 건 좀 유치하죠. ABC 개수라는 걸만 알고 있으면 그냥 보면서 대입을 하면 되니까. 자, 근해 공식 쓸게요. 2a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b였지? 그러면 8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자, 그럼 마이너스 8의 제곱.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얼마냐? 12 76. 자, 그 루트 안에 식이 정리가 되나를 봤더니 76이 제곱수가 뭐이냐? 4 곱하기로 되니? 4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루트 안에 제곱수 4는 루트 밖으로 탈출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 앞에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앞으로 이렇게 탈출하고 여기 지워지는 거였지. 이렇게. 자, 그러더니 짝수 공식 증명할 때 있었던 일이 벌어져요. 증명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 루트 안에 있던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4가 루트 밖으로 묶여서 탈출했단 말이야. 그게 이거야. 그래서 분자 분모가 무조건 2로 약분이 됐지. 맞니? 그게 짝수 공식 증명 과정이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짝수 공식이 적용되는 식을 근해 공식을 풀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4로 묶여 나와서 2로 묶여 나온 거죠. 이 4로 묶여 나온 게 2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분자 분모가 무조건 뭘로 약분된다? 2로 약분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하면 어떻게 돼? 4 뿔마 루트 19가 나온 거지. 자, 똑같은 답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냥 짝수 공식은 안 했고 근해 공식을 했다. 자, 그럼 해는 구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얘랑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이래. 그럼 이 부등식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만족이라는 얘기는 해를 구해야지. 내 해를. 부등식도 해 찾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대소관계 비교이기 때문에. 자, 넘기면 15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풀어야 되냐?
2차 방정식의 해는 이거고 부등식의 해는 이거야. 야 얘들아 부등식의 해가 이게 무슨 뜻이었어? 5보다 큰 숫자는 다 듭니다 이 말 아니야? 해의 개수는 겁나 많지. 5보다 큰 숫자가 겁나 많잖아. 그 중에서 이것도 동시에 충족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5보다 큰 숫자 중 5보다 큰 숫자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뭘까요? 4 플러스 루트 19랑 마이너스 루트 19 중에 누굴까요? 위에 거죠? 밑에 건 내야 돼. 루트 19가 대충 값이 얼마야? 4점 얼마지? 음수야 이거. 그치? 음수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음수니까 될 턱이 없고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자 원래 이거 제곱 저번에 뭐 문제 풀다 하고 보여줬던 것 같은데 4 플러스 루트 19를 루트 19가 4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더하면은 8점 얼마 얼마입니다. 단원 평가보다 얘기했었나? 그랬던 것 같다. 아 제시험지에 있었구나. 너한테 설명해준 것 같은데 맞지? 토요일날 8점 얼마 얼마니까 일단 5보다 커. 그럼 답은 일단 얘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오차가 생길 우려가 가끔 있어요. 재수없는 문제 보면. 그래서 내가 추천했던 건 시계값 범위 문제를 풀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루트 19. 자, 간만에 우리 제곱근 하는 거니까 잠깐만 얘기합시다. 루트 19가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는지를 찾기 위한 방법은 루트 19 바로 앞에 있는 제곱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루트 19 바로 앞에 있는 제곱수는 4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제곱수는 당연히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수를 이렇게 찾는데 왜 이렇게 했었느냐? 루트 4의 제곱이 4고 루트 5의 제곱이 5라서 결국 루트 19는 4와 5 사이에 찍히는 무리수입니다 라고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4점 얼마 얼마가 맞긴 해. 맞기는 한데 이렇게 시계값으로 찾으면 무조건 4하고 5 사이입니다 라는 게 완벽하게 표현이 되잖아.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의 범위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19를 이용해서 4 플러스 루트 19의 범위를 찾으려면 요건 니네 1차 부등식 시계값 범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 음수 곱하거나 나눌 때 빼고는 조심할 거 없죠. 그냥 막 하면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양변에 4를 더하면 얘가 4 플러스 루트 19가 되고 4 다 더하는 거였지. 그래서 8과 9 사이 숫자입니다 라고 찾아서 따라서 5보다 크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야 원래는. 알았죠? 자, 얘 해보면 음수 나와요. 해보면 이것도 보여줘? 넘어가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했더니 x값을 p라고 합니다. 요게 p네. 그치? p-4니까 여기서 4 빼면 되겠네. 그쵸? 루트 19밖에 안 남죠? 답은 5번 나왔어요. 아직까지 막 어려운 건 없다. 사실 두 번째 단원까지는 괜찮고 세 번째 단원쯤부터 이제 조금씩 논리적인 게 나와서 좀 어려울 거야.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해를 찾는 과정이니까 결국엔 또 여기도 계산이고 근해 공식 대입하는 것도 계산이고 막 다분히 논리적인 건 없다고 난 생각해요. 여기는. 나선리. 자,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이건 좀 기억이 안 났던 사람은 적어놔. 그리고 제곱근 때 적어놔.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니는 아직 예비 중이니까 뭐 체감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4학년 때 수행평가 보면은 풀이 이렇게 안 쓰면 점수 다 까. 루트 19가 대략적으로 4점 얼마 얼마이므로 이렇게 쓰면 안 돼. 무조건 점수 까입니다. 왜? 학교에서도 이렇게 풀어주거든. 틀려 그거는 사실. 자 됐죠? 자 다음 것도 그냥 근해 공식 연습하는 거라 안 어려워요. 바로 해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A, B 유리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한번 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1차 항에서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짝수 공식 못 써요. 그냥 근해 공식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면은 마이너스 16a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구한 해가 이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해는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두 녀석은 같아야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7 뿔마까지 다 똑같잖아. 그러면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두 번째 분모에 있는 2a가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간단해 되게. 그래서 a가 2. 그럼 그 2는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 같은 a 값이니까. 자, 그럼 49 빼기 32 17인가? 그래서 그게 그냥 b 값이 되는 거지. 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33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거는 이제 개수가 지저분한 문제 나온 거야. 이놈의 식계산은 뭐 도대체가 1학년 때부터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것, 괄호가 있는 것, 2학년 과정 바꿨을 때는 개수가 순환 소수인 것까지 추가돼서 그냥 계산이 지저분하게 된 유형이 하나씩은 꼭 있어. 얘도 있어. 자, 그럼 이거를 틀리는 이유는 계산 실수. 내지는 개수가 순환 소수인 거 있나 없나 찾아볼래? 앞에는 없네. 어이쿠 뒤에 하나 있어요. 976번 보니까 1차항의 개수랑 근이 순환소수로 나와 있죠. 이거 못 바꿔서 틀리는 거야 사실 애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예비 중2니까 아직은 알겠지. 3학년 애들 중에 이거 까먹어서 틀린 애들이 이건 많아. 자, 오늘은 근데 이거 안 해주고 그냥 973번 할 거야. 자, 이거 우리 앞에서 첫 단어 경험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인수분해 때부터는 주어진 식이 괄호가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고 식을 전개해서 정리 후에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똑같아. 괄호 풀어 헤쳐서 식을 일단 정리부터 하는 거야. 자,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x가 플러스 3이 4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일단 좌변으로 다 몰아버려서 방정식답게 식 정리를 해. 자, 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잠깐만.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냐? 안 되나? 왜 이렇게 내야지 문제를? 되네? 뭐야? 재미없게. 되네요? 자, 그럼 회를 그냥 구하는 거 아니야? 헐. 너무 쉬운데? 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죠? 자, 뭐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건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지. 왜? 괜히 근해 공식 쓰고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쓰면 너무 지저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x는 2분의 1 또는 4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 한다. 아, 요거 기호 처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방정식의 해를 지칭하는 대명사격으로 쓰는 표현이 알파라는 기호랑 베타라는 기호랑 고등학교 때 감마 뭐 델타까지도 나와. 중학교 때에는 2차 방정식,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자로서는 이렇게 2개를 좀 많이 씁니다. 요거 다음 단원에 많이 쓰는 기호니까 그냥 하나 그냥 말아보자. 풀어보. 저번에 찢어진 답지네. 이거 알파라고 읽고 요거 베타라고 읽어요. 참고만 하셔요. 아 진짜. 코로나 변종 불만. 아? 코로나 변종 불리더라. 코로나 뭐라고? 변종도 이게 많이. 다. 이게? 네. 어디서 나와 그게? 알파 델타 그러네. 맞아 그거야. 델타 변이 감마 델타야. 델타가 네 번째 바이러스인 거지 그럼. 델타 변이가 이 델타 맞아. 몰랐지? 이게 그리스 그 알파벳이래. 알파가 A야 그러니까 베타가 B고.
대문자는 S가 이거예요. 너도 모르겠네. 시그마 맞아, 시그마. 알지? 어디서 맞아, 근데? 시그마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대? 시그마 S 줄임말인데. 그렇대요. 뭐, 그리스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수학기호라서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알파벳 하니까 곱하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2고 2까지 곱하니까 4네요. 5번입니다, 그러면. 자, 쉽죠? 자, 아래 것도 인수분해가 되고요. 대표 문제는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대표 문제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니네가 이제 식을 바라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과 안 되는 식 두 종류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 다음과 같이 그냥 자신있게 인수분해를 하시고 안 된다 싶으면 뭐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거죠. 자, 975도 근해 공식이고 976은 되나? 이건 내가 모르겠다. 암산이 안 되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977은 인수분해 돼 해보면 이건 될 것 같아. 자, 거의 다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많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유형. 아무래도 마지막 유형이니까 뭔가 신경 쓸 게 있겠죠. 제목을 보니까 공통 부분이래. 자, 우리 식계산 같은 거 할 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많이 했지. 얘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치환은 아다루가 어다른 거야.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는 게 맞지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공통 부분이 없으면 치환을 못해? 그건 아니에요. 치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통 부분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목적인 거란 말이야. 야, 그 중에 뭐 물론 대표적인 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다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980번 하나 해봅시다. 981번 같은 경우는 식을 좀 어렵거든, 살짝. 식을 변형해서 치환할 수 있게끔 본인이 좀 만들어 보셔야 돼요. 물론 어떻게 만들까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 물론 상단이도니까. 자, 그 다음에 982번은 뭐 대놓고 치환하라고 x제곱 더하기 4x 보이죠? 그러면 앞에 것처럼 치환하기 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뭔가 이제 상단이도 있겠지. 자, 그게 뭔지를 본인이 한번 시간 투자해서 잘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일단 980번 같은 경우는 4분의 x 더하기 1이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냥 바로 할까? 4분의 x 더하기 1을 뭐로 바꿀까요? 이렇게 t 문자로 바꿀까요? 뭐 하고 싶은 문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괄호 4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t제곱 이렇게 할 수 있지. 마이너스 괄호는 0.5 마이너스 6분의 1 괄호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바꿨더니 뭐가 좋아? 이거 무슨 식이야? 는 0으로 정리가 돼.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t에 관한 2차 항까지 존재하니까 얘는 t 문자 기준 2차 방정식인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할까 안 보이면은 큰일 나는 거라고. 자, 2차 방정식 보여요. 뭐 해야 돼요? 식도 다 나와 있잖아. 해를 구해야지. 방정식을 세차하는 게 목적이잖아. 자, 근데 개수가 분수수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항상 식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했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고 소수가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를 없애라. 소수점을 없애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양변에 뭐 곱해야 되냐? 2분의 1이잖아 이거. 그럼 6 곱하면 다 날아가지 않니? 양변에다가? 자, 그럼 6 곱하면은 2t제곱 6t 3 마이너스 t. 자, 그럼 정리합시다. 2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 자, 됐어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야지. 그러면 이제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고. 자, 돼요? 되나? 되나?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렇죠? 자, 그러면 됐어. 그럼 t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또는 3이다. 근데 t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지. t는 내가 만든 문자잖아. 치환한 문자 답 구하는 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거기 보면 그 두 근 중 큰 근이래. 야, 그럼 여기 있는 큰 근은 원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x를 찾아야지 t를 대입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원래 t의 정체는 이거였잖아. 그러면 원래 t 자리에다가 저걸 다시 어떻게 집어넣어.
우리 앞에 인수분해 문제랑 인수분해 곱셈 공식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치안한 문제는 계산을 한 방에 못 끝냈어요.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한 번 더 이상 더 했단 말이야. 자, 얘도 그래서 이렇게 또 해야 돼 계산을. 치안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에서 x 값을 각각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하면은 요게 8이지? 자, 이건 얼마냐? 암산 좀 해줘. 나 머리가 안 돌아가. 마이너스? 맞아? 맞지? 오, 암산 성공한 것 같아. 오, 자, 그래 두 개 찾았어. 근데 두 근 중 큰 근이니까 요거야. 요거야. 자,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방정식에 근이라 했으니까 뭐 할까요? 그 다음에 근을 찾았잖아. 근의 속에 근일이잖아. 그럼 넣어야지. 얘는 대입이 아니겠습니까? 대입 항상. 자, 여기다 넣자 그랬잖아. 자, 8 넣는 거야. 그러면 64 32 미안해. 16이죠. 자, 그럼 8a제곱. 자,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건 뭐야 그러면? 이것도 방정식이지. 는 0으로 정리되고 2차 항이 존재하잖아. 또 2차 방정식. 아까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얘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냥 계산 그냥 여러 번 하게끔 그냥 귀찮게 만든 거야. 논리적인 거 그다음 없죠. 자, 근데 이게 보니까 8로 약분됩니다. 자, 약분한 다음에 정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이구나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다.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4, 2로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4라고 나와 해보면 그렇죠. 자,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더하면 되겠네. 자, 더하면 2네, 마이너스 2네요. 자, 마이너스 2. 자, 정리. 자, 다 적으면 앞에 C단계 한두 개만 풀고 가자, 우리 오늘은. 자, 그리고 첫 단원 복수 프린트도 오늘 줄 건데 다는 풀지 말고 50문제짜리거든? 딱 반만 풀까? 반, 25문제. 25문제만 해보자. 딱 반만. 좀 이따가 끝나면 줄게. 안 먹고 안 주는 거 아니겠지? 원래 도망가면 안 돼. 자, 다 적으면 앞에 C단계 2페이지짜리가 아니구나. 3페이지짜리. 자, 다 적으면 앞에 129페이지를 좀 보세요. 앞에까지 있었던 인수분해 활용까지 이 C단계 문제보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 이제. 저거 원래도 우리 질문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여기 C단계부터는 좀 질문 많을 거야. 일단 시간 되는 때까지만 오늘 좀 풀어보고 일단 좀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좀 어려우면서 나중에 많이 볼 수 있을 문제는 903번 일단 표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렵진 않지만 자주 볼 문제 906번이고 그 다음에 908번 뭐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나머지도 물론 중요해. 그 다음에 905번 같은 경우는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긴장 타야 되는 그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909번을 나랑 같이 해보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볼래? 잠깐만 해봐봐.
힌트를 주면 우변으로 아니 좌변으로 식을 다 넘기지 말고 좌변에 있는 식만 한번 바라보세요. 자, 해볼까? 자, 저변만 바라보라고 한 이유. 자, 일단 여기에 는 마이너스 1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뭘까를 보면은 x에 관한 2차식이죠. 문제에서는 뭐 당연히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으니까 2차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굳이 단원에 입각하는 힌트를 좀 얻자면 이거 첫 단원이잖아. 첫 단원은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정식의 해고하기를 주로 공부했잖아. 근데 얘는 문자가 워낙에 많아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원래는 내가 힌트를 주면 안 되는데 보통은 이거 넘겨서 는 0으로 바꾼 다음에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좌변만 놓고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자, 좌변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 난 저걸 인수분해하고 싶어. 뭐 해야 될까? 좌변만 인수분해 한번 해보고 싶어. 무슨 방식 써야 될까요? 항이 몇 개예요 일단? 4개 넘어가잖아. 어? 뭐 해야 돼? 4개짜리였으면은 3개 하나, 2개 묶는 과정을 우리가 인수분해 활용해서 오늘 시험 봤잖아. 그걸 해야 되는데 항이 5개짜리인 건 뭐였어? 아까 니네 질문했던 그거야. 그래서 이거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후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지 근데. 그치? 그게 C단계야 원래 이게.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항 취급당하는 게 이거 맞죠? x 문자 없잖아. 상수항 취급당하는 애들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했어요. 좌변만 보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 무슨 공기 써야 돼?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자,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되는 두 녀석 찾는 거 맞죠? 자, 일단 느낌상 괄호 2개를 쪼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눈에 그냥 보이지 않냐? 더하면은 2a 더하기 5지. 바로 찾았다. 그럼 좌변 인수분해 끝. 됐죠? 그게 얼마라는 거야? 500. 그랬더니 반가운 일을 벌었지. 자, 뒤에 조건 하나 보여? x 더하기 a가 b-3이래요.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은 대입이라 하셨어요. 거의 다. 어디다 대입할 수 있겠냐? 여기다 두면 돼. 누구 집어넣어? b-3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을게요. b-3 더하기 5 그러면 이렇게 되죠. 됐지? 대입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얘는 정체가 뭐야? 자꾸 막히면 뭘까 생각하라 했지. 이게 뭘까 생각하라 했잖아. 무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이것도 는 0으로 정리되고요. 정리하면은 b제곱이라는 항이 존재하죠. b문자에 해당하는 2차 방정식이다. 그럼 아까 오늘 이거 지금 3번째 하지. 뭐 해야 돼? 네, 찾아야죠. 자, 물론 괄호가 있고 없기 때문에 전개 후 인수분해가 원칙이라고 했어. 자, 그럼 마이너스 b. 그럼 얘 넘기면 플러스 b? 맞지?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6.
오, 인수분해 다행히 되네. 이렇게. 자, 그래서 b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 자, 이거 뭔가 좀 조건이 있나? 아, 모든 b의 합이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되겠네. 자, 더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거 내림차순 할 생각만 했으면 그래도 어찌저찌 풀었을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